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10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남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대대장 정소령이 제게 냉수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48시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5월 21일 새벽을 알리는 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 줌의 쌀이 절실합니다. 식량 보급 지원을 위해 수차례 연대와 무전 고신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시민군의 무장 차량은 갈수록 불어나고 이곳 나주가 광주로 향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을 몰랐을까? 아니면은 서북부 쪽인 장성, 담양, 화순 지역과 동쪽인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쪽의 진압이 더 급박해서일까? 무전 교신이 두절된 상태라 더욱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대대로 피신 온 지도 이틀째 오전 8시 대대장실 일반 전화가 처음으로 울렸어요. 잽싸게 수화기를 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주군청 내무과장의 전화였습니다. 내무과장은 내가 대대장인 걸로 알고, 대대장님, 내무과장입니다. 군청 직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읍내는 이미 치안 부재 상태입니다. 나도 숙직실 인근에 숨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고향 대선배인 내문과장께 내가 신분을 밝히자 그분은 크게 놀랐습니다. 대대장을 바꿔줄 사이도 없이 식량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긴박한 사정을 들은 내문과장은 보내줄 인편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화는 끝났습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식량 지원이 없으면 장병들은 꼬박 하루를 굶는 셈입니다. 내문과장의 식량 지원 여부에 따라 부대 사수와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대대장도 오늘 새벽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과 방위병들의 불평에 이들의 동요와 부대 이탈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빈총을 움켜쥐고 세 끼나 밥 한 끼 먹지도 못한 병사들과 부대를 사수한다는 게 무모한 일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문 경계를 하던 현역병이 대대장실로 달려와 희소식을 알리더군요. 정문 언덕길로 수레를 끌고 오는 농부를 발견했다는 보고와 함께 부대 쪽을 향해 신호를 보내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내무과장이 보내준 식량이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예비군 서너 명을 데리고 수레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우리들은 구세주를 만나듯 수레에 실린 혼합곡 포대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치며 곧바로 취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식사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대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시울이 붓게
물들었습니다. 초여름 문턱에선 오루 계절 탓인지 이틀 만에 시래기국에 식사를 하고 나니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고함을 치며 무전병이 치사한 쪽으로 뛰어오면서 대대장님 무전이 잡혔습니다. 무전을 건네받고 여기는 갈매기 여기는 갈매기 콩호다. 긴급 식량 지원 바란다. 대대장은 급한 나머지 수신 버튼을 누른 채 수없이 반복하면서 태프를 했습니다. 수차례나 반복되는 식량 지원 요청에 알았다 오바라는 한마디로 교신은 성공한 셈입니다. 군청 내문과장이 보내준 혼합곡 6가마와 연대의 무전교신이 이루어지자 부대의 분위기는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경기를 하던 예비군들이 내 고향 내 고장은 우리 손으로 향토 예비군 노랫가락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21일 오후 4시 갑자기 부대 앞 폭도도로 진지해서 총성이 요란하더니 부대 상공 광주에서 헬기 한 대가 부대 쪽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하느라 높이 고공비행으로 부대 쪽을 향해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상공에 이르더니 더 높이 고공을 선회하며 부대 앞에서 쏘아대는 총격으로 착륙을 못한 채 선회를 반복하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내의관으로 급히 달려가서 하얀 이불 시트를 가지고 와서 헬기를 향해 마구 흔들어 대었습니다. 착륙 안전지대의 표시로 말입니다. 수분의 시간이 흐르자 헬기는 서서히 연병장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연병장이라지만 50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의 연병장입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2명의 병사가 실어온 보급품을 내리는 사이 대대장과 나는 헬기 쪽으로 다가서자 소령 계급장을 단 소령이 조정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M60 기관총과 실탄 상자가 내려지고 식량도 없이 이륙을 서두는 요란한 엔진음을 내면서 주변이 흙먼지에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뜸 이륙 준비를 서두는 조종석의 소령에게 이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종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이륙을 서둘고만 있었습니다. 조정관을 잡고 있던 소령을 향해서 나는 칼빈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식량을 내려놓아라. 칼빈 소총을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식량 대신 기관총과 실탄 상자만 가져온 헬기 조종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본인은 육군항공대 소속으로 나주 대대 중화기 수송 명령만 받았을 따름이라며 총구를 의식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아마 계급장도 없는 군복 차림의 내 모습에 특수부대나 자신보다 상급자로 비춰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식량 대신 중화기만 내려진 채 이륙을 서두는 항공대 소속 조종사에게 잠시 화풀이 했던 나는 사과의 뜻으로 그의 안전 이륙을 위해서 양팔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헬기를 보내고 대대장실에 들어서니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더군요. 나는 정소령에게 떠도는 유언비어들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70만 전남도민 학살 명령이 사실일까? 아니면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의 광주 투입이 사실일까?
식량이 떨어져서 세 기씩이나 굶은 채 식량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중화기와 탄약 상자가 헬기에서 공수되자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공수되어 온 무기로 폭도들을 사살하라는 뜻일까? 갖가지 잡념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태대장에게 우선 중화기를 비탈당한 나주 대대인 만큼 중화기를 우선 보충해주러 공수했던 것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반문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이걸로 10번째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